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 가능성 이전에 사면 받았을 때 처음 인터뷰,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다시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정치를 하지 직접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정치인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니, 한번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 넣으면 생각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구속되는 그때에 서초검찰청에 갔던 일인으로서 그때 복장 코드가 있었어요. 빨간색 목도리에 장미꽃을 하나씩 들고 와라. 정말 빨간 목도리 하고 갔거든요.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그때는 정말 이 정봉주를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깜빵 가서 1년을 살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경선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향이 어떠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이거는 둘째치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 자 보십시오. 박원순 현 시장이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고, 박영선 의원이 있고, 민병두 이호비 집사가 있고, 이렇게 그 판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 경선판이라고 보면요, 지난번 대선의 경선판하고 약간 비슷해져요. 시스템이.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 내에서에 있는 모든 지지 성향 그룹의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빠져나가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경선에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특히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반대쪽은 낙검수라고 보는데, 이명박이 감옥 갈 즈음에 이명박의 대권의 첫 시작이었던 서울시장과 묘하게 매치가 되는 스토리로서는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낙검수 멤버들이 BBK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BBK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게 밝혀지는 그 시점에 그걸로 감옥을 갔던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건 뭔가 영화로 만들어도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지금도 와닿는데, 인기 있다고 대중이 시장을 시켜주거나 대통령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인기는 정청래가 더 있을지 몰라도 박원순보다 정청래를 박원순 시장을 대신한 서울시장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감이 되느냐, 서울시장 역할이 맞는 사람인 거냐, 여기에 대한 대중적인 물음을 빨리 벗겨내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같은 팟캐스트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걸 하거나 방송 진행자를 하게 되면 온갖 다양한 이슈들을 아주 촘촘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든 사회적 이슈든 무슨 인권이든 복지든 간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부분 그런 자리잖아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율사 출신의 후보라고 하면 이 사람 법은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인권이나 환경 개념 같은 거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면 환경도 심하게 다뤄요. 우리 특히 핵발전소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온갖 분야의 대부분들의 것들이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자질로서는 훌륭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사면 받고 나서 했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다른 형태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약간 되게 기대가 약간 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3월 초쯤에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푸른나무님이 얘기했던 3월 5일날 이명박 소환, 그날에 맞춰서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MB 사면이 묻히겠는데요? 근데
그냥 출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나름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볼래요? 압도적인 주자는 박원순 시장이잖아. 근데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놓은 민주당 내 인사들만 7, 8명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군소 후보에 속해. 근데 이게 컷오프가 있어. 3명 정도. 1, 2, 3위 안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대기에 박원순과 박영선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박영선 의원의 대중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보면 감이 와. 나머지 3위부터는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만약에 정봉주 의원의 그 인지도 또는 충성도 이런 걸 그러니까 팟캐스트 어떤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의 그게 응집이 되면 3위는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박원순을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박영선과 정봉주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런 계산을 해보고 난 들어간다고 봐요. 더군다나 정봉주 사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총대면 사람이 또 관련된 박영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공학적 밑그림은 좀 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그 양상을 보고 많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 막 서로 편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보는 이런 경선으로 아마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을 바라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후보군들을 보면 아까 그 대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신뢰, 안도감 같은 거는 생기죠. 이게 보통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흠집내기라거나 안 그러면 이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판 자체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간혹 생기는데 이번 대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후보가 경선을 끝까지 치렀고 경선 결과에 다 승복하고 캠프에 다 모여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끝까지 선거를 치러냈잖아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한 캠프에서 같이 선거를 치러내는 팀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는 되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 후보로 들어옴으로써 선거판은 굉장히 유쾌해지지 않을까. 정청래 의원이 맡으려고 했던 그 흥행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일단 의미를 너무 깊게 안 넣으면 흥행 카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나는 근데 정봉주 의원의 스타일상 그냥 유쾌하게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그럴 때 흥행 카드도 되지만 그렇잖아요.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되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흥행이 안 돼. 근데 그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만약에 정봉주가 의미 있게 선전을 해요.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력은 훨씬 세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경선이 드라마틱하게 되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선거인 지방선거에까지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뭐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출마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김어준, 뭐 주진우는 정봉주 유세에 올까요? 와야죠. 와서 또 고발 당하고 재판 진행하고. 아니 김어준 총수는 또 이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예요. 아, 김어준 씨가 각별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 나랑도 각별해.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그렇게 후보들이랑 낙검수 멤버들이랑 다 그런 게 있는데 또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낙검수 멤버들의 정치 도전기 1차는 실패했잖아요. 김영민 후보. 2차로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대중적인 스타와 현실 정치에서의 득표율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두텁기 때문에 당내 입지도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윤병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기는 할 거예요. 특히나 박영선 의원도 일종의 어떤 파트너십이 더 강한 분들이죠. 박영선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정봉주 의원 수감할 때 마지막 연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번에 그 사면 복권도
결의안 이렇게. 예, 박영선 의원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봉주 의원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경쟁자로서. 그것만으로도 이게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겠죠. 다른 후보들을. 결과적으로는 재밌어지니까 우리는 보고 정확하게 내 마음대로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당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 지금 아마 네.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그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권리당원 뭐 50% 여론조사 50% 이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욕 먹겠죠? 지금 당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이건 당원 50% 여론조사 50%건 간에 서울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인천 시민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저 이사 갈 거예요. 아, 서울로? 예. 과연 그 기한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낙검수 멤버라고 해서 계속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명박이 노골적으로 사면 안 시켜준 거잖아요. 예. 이명박 대선 이후에 BBK의 뭐네 노골적으로 사면 안 시켜준 거거든요. 그때 선거로 사면 안 된 사람이 유일하게 정봉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낙검수라는 방송이 한참 우리들의 귀에서 귀로 폰에서 폰으로 이렇게 막 유통되던 그 시절에는 그냥 골방에 모여서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서 그 4명이 모여서 낄낄대면서 막 이명박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커져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갑자기 돌아보게 되네요. 이게 정봉주 의원도 이게 끝까지 사면이 될까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 본인도 이렇게 확신이 없었잖아요. 빨리 사면이 될 거라고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낙검수는 낙검수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싸워왔잖아요. 그 결과물로 정권 교체라는 걸 얻었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요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역사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감옥에 가게 생겼고 지금 감옥 안에 손잡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잡이 잡고 있는 거야. 그 상태가 됐고 그 당시 그렇게 핍박받았던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 요의 역사의 아이러니는 상당히 많은 교훈점을 시사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훈을 만방에 알려서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한편의 영화예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나 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 시장 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엄청 많구나. 그렇죠. 아니, 사실 지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의원들 모두가 사실 한 명 한 명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민병도 의원님이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 사실 놀랍거든요. 그 정책은 반드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낸 것도 명분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강남 3구를 바꿔야지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이 명분이 있잖아요. 저 100%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박영선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검증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우리는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국당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훈이 부르고 병준이 부르고 지금 없는 사람 막 박박 긁어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배부른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도 굉장히 그 판 자체를 재미롭고 흥미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풍성교 교주 정봉주 의원의 출마를 한번 지켜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모실게요. 아, 여기 스튜디오로요? 그럼요. 이제 이체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낙검수 퀴즈에서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팟캐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마음을 굳히고 나서 모든 방송과 팟캐스트에서 하차를 정말요?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속보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팟캐스트 한 3개 하고 계시잖아요. 아우, 매우 감사한 결정입니다. 다른 팟캐스트들, 많은 팟캐스트들한테 힘이 되는. 사실 의미 없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공직에 출마하려면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런 거에서 하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하차하는 거예요.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스피커를 공적인 스피커로만 이야기해야지 사적인 스피커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팟캐스트 말고 저기 외부인들이랑 몇 개
종편 채널에 출연하시는 건. 그것도 다 이제 출연을 정리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과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팟캐스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상파라든지 종편 나가면서 너무 과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핑계 삼아서 나가시는 거고 팟캐스트 나오는 건 공직선거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전국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건 좀 아쉽네요. 사실상은 정청래 의원과 단일화를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정봉주가 나간다면 나는 빠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었네요. 네. 그 상황이 되겠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 한 번 거치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위 안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1위를 할 수 있느냐. 요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이 3월 초에 공식 선언한다는 게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명박의 소환과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명박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공식화해서 쏟아내기 시작하면 아마 그 이명박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명박 효과라고 봐야 되죠. 3위 안에 들 것도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은 가능한 것 같아요. 시장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감이 되느냐, 서울시장 역할에 맞는 사람인 거냐, 여기에 대한 대중적인 물음을 빨리 벗겨내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같은 팟캐스트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걸 하거나 방송 진행자를 하게 되면 온갖 다양한 이슈들을 아주 촘촘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든 사회적 이슈든 무슨 인권이든 복지든 간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부분 그런 자리잖아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율사 출신의 후보라고 하면 이 사람 법은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인권이나 환경 개념 같은 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면 환경도 심하게 다뤄요. 우리 특히 핵발전소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온갖 분야의 대부분들의 것들이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봉주 보수와 중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경선에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특히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반대쪽은 낙검수라고 보는데 이명박이 감옥 갈 즈음에 이명박의 대권의 첫 시작이었던 서울시장과 묘하게 매치가 되는 스토리로서는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낙검수 멤버들이 BBK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BBK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게 밝혀지는 그 시점에 그걸로 감옥을 갔던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건 뭔가 영화로 만들어도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지금도 와닿는데 인기 있다고 대중이 시장을 시켜주거나 대통령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인기는 정청래가 더 있을지 몰라도 박원순보다 정청래를 박원순 시장을 대신한 서울. 네. 저 사람이 어떻게 깜빵 가서 1년을 살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경선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향이 어떠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이거는 둘째치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 자 보십시오. 박원순 현 시장이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고 박영선 의원이 있고 민병두 이호비 집사가 있고 이렇게 그 판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 경선판이라고 보면요. 지난번 대선의 경선판하고 약간 비슷해져요. 시스템이.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 내에서에 있는 모든 지지 성향 그룹의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빠져나가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 진보와 전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자질로서는 훌륭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사면 받고 나서 했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다른 형태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약간 제 기대가 약간 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3월 초쯤에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푸른나무님이 얘기했던 3월 5일날 이명박 소환 그날에 맞춰서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MB 사면이 묻히겠는데요. 근데 그냥 출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 가능성 이전에 사면 받았을 때 처음 인터뷰,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다시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정치를 하지 직접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정치인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니 한번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 넣으면 예. 생각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구속되는 그때에 서초검찰청에 갔던 일인으로서 그때 복장 코드가 있었어요. 빨간색 목도리에 장미꽃을 하나씩 들고 와라. 정말 빨간 목도리 하고 갔거든요.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그때는 정말 이 정봉주를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